3월 첫째 주는 굉장히 급박한 하락과 반등을 맞이하는 참 어수선한 한 주였죠.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오며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의 경우 하락 전보다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죠. 대주전자 재료도 그렇고, 이렇게 급락 전보다 이상으로 더 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아직 V자 반등이 덜 나왔거나 그 사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보이면서 급락 전 캔들의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이미 정부에서 유예 연장은 절대 없다고 못 박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조치의 종료가 5월 9일 예정되어 있고요. 이 조치의 종료로 최고 세율이 75%, 지방세 포함 82.5%에 달하는 엄청난 양도세 폭탄을 피할 골든타임이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관망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었고, 결국 이 자금들이 회전하기 위해선 이 자금이 국내 증시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이번 주 역대급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은 132조 원이 넘어가며 사상 최고치의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놓고 아직 사지 않고 남아있는 대기자금인데요. 언제든 매매에 투입하기 위한 총알이자 현 증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고객 예탁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수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발 빠르게 앞서 아직 반등이 회복되지 않았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의 좋은 단가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먼저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행위가 9일부터 투표를 실시한다는 불안감 속에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3조 9천억 원의 자금을 개인이 받아주며 고압이 나온 것이 관측됩니다. 그럼 이런 코스피 시장을 보며 우리 시청자분들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듯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잠시 쉬고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며 유가 급등에 대한 타격에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 예고된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잇따라 선보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당장 다가오는 월요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넘어 미친 급등과 함께 큰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월요일 아침 매수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앞으로 미친 수익을 가져볼 수 있는 급등주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정말 고맙겠고요. 먼저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2월 4일부터 외인들 자금이 들어오며 매집 중인 구간을 넘어 현재 매우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2월 4일 외국인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낮은 단가의 추가적인 매집을 준비하기 위해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였으나 이 정도 매도는 티도 안 나고요. 이번 주 지수 하락을 강제로 매맞는 구간에서도 연거푸 매수세를 보이며 급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들이 매도가 되기 위해선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금요일 갭 하락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5일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원해 전고점 8만원에 대한 도전을 할 준비를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 자금 못지않게 개인들 자금 역시 많은 금액이 들어온 가운데 같은 가격대에 타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흔들 가능성도 있으나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로 구성이 되는 지수인 코스닥 150 지수 편입에 한국거래소는 에임드 바이오를 특례 편입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코스닥 ETF의 자금 역시 비중에 맞춰 해당 포트폴리오 안에 에임드 바이오를 넣어야 하는데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13조 9천억 원의 비중에 맞게 에임드 바이오에 유입될 패시브 자금은 810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외인과 개인 자금뿐 아닌 앞으로 터져나올 ETF 자금과 발맞춰 투입될 기관 자금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력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편입 발표 직후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과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죠. 매집 기간이 여기서부터 끌고 왔는데 이 부분에서 매도가 다 이루어진 거냐 하기엔 현재 이 위에서도 외인들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고 상장 후 저점이 무너지지 않았고 5만원대 지지선 위에서 계속 매집이 이루어지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이슈를 동반해서 재료도 잘 갖춰져 있고 시장에 관심도 집중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큰 상승을 보여주기 전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는 것 강조해드립니다. 다음 볼 건 마찬가지로 코스닥인 대한광통신입니다. 차트가 정지가죠? 12월 매집 구간을 거쳐 상승했고 다시 매집을 거쳐 상승했고 죽지 않고 다시 매집을 거쳐 상승했어요. 그런데 23일 전고점 윗꼬리부터 외인의 매도가 이어지며 죽어야 했는데 27일 외인과 기관
자산 자금이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이날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맞았죠. 그러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분차트로 보면 다시 돈을 썼어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다시 엄청난 돈을 넣어서 주가를 올립니다. 여기서 개인들 매도 물량을 흡수하고 다음날 매도가 이뤄지지 않았어요. 아직 매도할 수 없죠. 오히려 전일 장대 양봉을 보여주며 올라탔던 개인들 떨궈내며 보합의 형태를 내보였고요. 이런 자금들이 매도되기 위해선 추가 상승을 이끌어야 된다는 건 제가 매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래량 또한 나가는 적 없이 외인들 자금이 지금 지배적이죠. 추가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물론 뉴스나 호재, 시장의 이슈, 실적 같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문을 남기면서 등장하는 이런 캔들을 보면 왜 돈을 써가며 주가를 끌어올릴까 의미를 두며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알아봤고요. 내일 또 시장 흐름 알아보며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하겠습니다. 3월 둘째 주도 화이팅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령남이었습니다.